네, 수도권 인사이트 백병기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오늘 방송 오시는데 눈이 많이 왔죠? 네, 오늘 눈 많이 내리더라고요. 네, 빙판길 운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날이 따뜻해서 뭐 운전이나 이런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던데요. 그래도 저녁 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밤이 되면 얼지 않겠어요? 네. 아무튼 오후에는 좀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네. 기온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건강 관리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도권 인사이트는요, 좀 우리 서울 시민들이 좋아하는 특히 야구 팬들 많지 않습니까? 이 야구 팬들을 위한 한번 순서를 갖기로 했습니다. 네. 이 우리 야구 팬들의 아주 수건이라고 할 수 있죠. 돔야구장. 고척동 돔 얘기 좀 해보죠. 이 고척동 돔 야구장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개관할 텐데요. 그러나 서울시하고 넥센 간에 좀 아직 갈등이 해결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네, 네. 거의 많이 해결이 좀 됐다는 소식이죠. 네. 저도 이제 이 서부간선도로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 고척동 바로 근처에서 이제 고척돔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가서 야구 한번 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 봄에 한번 좀 찾아볼 요량이기도 합니다. 네. 네. 어떻든 그동안 이제 크게 그 두 가지가 이제 그 쟁점이 되어 왔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경기장 사용료 문제입니다. 넥센 측으로서는 이제 한 100경기 정도를 이제 여기서 연간 치르게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지불을 할 거냐. 그러면은 경기장 전체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할 거냐. 네. 아니면은 뭐 넥센 측은 아무래도 뭐 하루하루 매일 하루 빌 때마다 그때 임대료 계산 정상 방식으로 하자.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을 좀 취해 왔습니다. 어떻든 네. 이거는 이제 그 경기장 사용할 때 하루 임대 방식으로 네. 이제 그 정리가 좀 됐고요. 그래요?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부대 시설 이용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그 VIP 룸이라는 게 있고요. 또 이제 별도의 그 특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스카이 박스가 이제 각 야구장마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8인석, 12인석, 뭐 13인석 이렇게들 있는데요. 이 VIP 룸과 이제 스카이 박스 사용권 문제를 갖고 이제 그 넥센 측하고 네. 네, 이제 서울시, 그러니까 서울시설관리공단이죠. 이쪽에서 좀 그동안 힘겨루기를 좀 꽤 해왔습니다. 이 서울시설공단 쪽에서는 이 경기가 있는 날에만 VIP 룸과 이 스카이박스 네, 사용권을 운영권을 주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던 반면에 네. 넥센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거 홈구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경기가 없는 날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그 행사나 부대 행사를 좀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이 VIP 룸과 이 스카이박스 몇 개는 꼭 필요하다. 우리한테 전적으로 좀 운영권을 달라. 이제 이렇게 독점 운영권을 달라는 거, 이제 이런 요구를 경기가 없는 해왔는데요. 날에도 뭐 넥센의 행사나 그런 게 좀 많은가 보죠?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팬들을 초청을 한다거나 뭐 등등을 해서 사실은 이제 이 홈구장에서 자기들 여러 가지 그 행사들 좀 이벤트나 예.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사실은 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꼭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네. 이 VIP 룸의 사용권은 일단 넥센이 독점 사용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대신에 이제 다른 뭐 행사가 이 동구장에서 열린다거나 이럴 때에는 그 VIP 룸을 이제 그 시설관리공단이나 이 다른 어떤 이벤트 같은 거를 이제 주최하는 쪽에서 이제 빌려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하기로 했고요. 잘 해결된 것 같네요. 그죠? 네, 스카이박스는 이제 모두 거의 16개가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그 3개는 이제 넥센이 독점적으로 그 1년 내내 사용하기로 하되 나머지 스카이박스도 주로 네. 넥센이 좀 사용하도록 한다. 여기까지 좀 합의를 하고 다른 대관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이제 그 스카이돔을 사용하는 예. 쪽에서 이들 스카이돔을 이제 스카이박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절충을 보았다고 하죠. 뭐 큰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네. 네. 뭐 백병규 평론가님은 넥센 팬이세요? 아닙니다. 저는 저는 넥센 팬은 아닌데요. 네. 네. 넥센을 꽤 좋아하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참 사실은 그 별도 이제 그 후원 저기가 구단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넥센 같은 어. 경우는 네, 개인이 아이고. 좋아하는 팀이 뭐 각기 다를 네, 수가 그래서 있으니까요. 정말 네. 이 밑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네. 나름대로 상당히 그 맞습니다. 좋은 성취를 이룬 팀이기 네. 때문에 응원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고척동구장이 홈구장이 되면 훨씬 더 뭐 발전하지 않겠어요? 경기 네. 수도 올라갈 테고. 아무튼 근데 뭐 넥센으로서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많다고 그러죠. 뭐 선수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네, 그렇군요. 뭐 저희 방송에서도 예전에 서울시와 그 넥센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본 적이 그렇죠. 있었는데, 네, 그동안 세부 시설 사용에서 합의점을 참 찾지 못하고 있어서 넥센 팬들도 그렇고요, 걱정이 참 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갈등의 실타래가 잘 풀리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실타래가 잘 풀리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뭐 이제 서울시로서는 사실은 조금 그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디까지나 고척 동구장이 이 서울 시민이 모두 활용해야 되는 이런 그
공공체육시설로서 사실 이제 그 건립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뭐 부대시대나 이런 운영권들 전적으로 넥슨 측이 맡기기에는 네.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 네. 그러나 사실은 이제 협상 측면에서 보자면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이 분리할 수밖에 없는 한 수 접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여기 넥슨 자체의 넥슨의 홈구장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좀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그건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 넥슨 측의 주장을 대폭 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어서 사실은 서울시로서는 이제 양보를 많이 한 셈인데 처음부터 협상이 좀 뭐 힘들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든지 넥슨 측과 얘기가 잘 돼서 적절하게 이제 그 타협점을 좀 찾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넥센 팀이 고척돔에서 야구 경기를 하면 서울 시민들이 많이 가게 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되고요. 응원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또 반사 효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이 프로야구 경기가 오면서 돔에서는 이제 처음 열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돔구장이 처음인데 그러면 이제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돔구장에서는 홈런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 이또 야구 팬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돔런이다 뭐 예, 돔구장이 예. 홈런을 돔런이다 뭐 돔런이 좀 홈런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든 야구가 뭐 기록의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올 한 시즌을 이제 운영을 해보면 정말 이제 홈런이 많이 나오는지 근데 어쩐지 이제 딱 그 수치가 나올 이 텐데요. 저항이 좀 적으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이제 그 통설은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뭐 그 사실은 이제 완전 동구장이기 때문에 도쿄 동구장은 이제 평일에는 그 개방돼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날씨가 안 좋을 때만 이제 그 닫히는 이 반개폐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 고척 동구장은 완전 완전 동구장이죠. 폐쇄된 그래서 거죠. 외부 압력이나 뭐 바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타구가 더 쭉 뻗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특히 맞바람이 불을 때 네. 사실 타구가 그 저항이 커서 이게 가다가 뚝 꺾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잘 나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그 예측이 하나 있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돔구장의 특성상 이 상승 기류가 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18,000명, 17,000명 정도의 관중들이 내뿜는 열기. 네. 만만치 않죠. 인간 난로가 17,000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각종 그 조명 시설 때문에 조명 시설에서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말하면은 그 위에 그 상승 기류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의 공기가 돔구장 위의 경기가 굉장히 좀 가벼운 이런 부분이 가벼운 공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장타가 맞으면 이게 쭉 하면서 위로 공이 더 쭉 쭉 나간다 이거죠. 네, 맞으면 위로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홈런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의 이제 복병은 있습니다. 이 고척돔의 그 펜스 높이가 4m거든요. 네. 반대방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홈런을 좀 홈런 수를 약간은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펜스를 변수로서 좀 높였군요. 네,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있죠. 복병이 있긴 하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이 그 과학적으로 동구장에서 홈런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하던데요. 네, 이제 경기를 그렇긴 한데 하면서 네. 저번에 이제 시범 경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서 이제 경기를 해본 선수들이 이야기는 어. 왜 잘 안 나가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힘들어서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뭐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제 또 뭐 아마 다를 저 수 환경이 있으니까요. 익숙치가 않아서 그 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네. 뭐랄까요 이게 조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른 데서보다 잘 안 나가다 이렇게 좀 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뭐 실제와 좀 과학적인 분석과는 좀 그렇죠. 다를 수가 네, 있네요. 이제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네. 한두 달 정도 이제 운영하다 보면은 홈런이 좀 많이 나올지 안 나올지. 네, 좀 어쨌든 이제 뭐 홈런이 알게 되겠죠. 많이 나온다고 하면 좀 기대가 되기도 네. 하는데요. 예, 고척돔의 프로야구 시대 공식적인 첫 경기 일정이 나왔을까요? 네, 이번 프로야구 이제 그 시범 경기가 이제 곧 이제 시작이 되죠. 네. 그래서 3월 15일 이제 첫 시범 경기가 있게 되는데요. 네, 넥센과 한 달 그 SK가 후네요. 네, 이제 동구장에서 첫 경기를 갖게 된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저도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저도 이 잠실보다도 고척동이 훨씬 집에서 가깝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한번 가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이제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실내 저희가 가보면 알겠지만은 그
뭐 배구장이나 이런 것처럼 갇힌 돔 공간이 훨씬 더 열기가 뜨겁죠. 네, 그래서 그럼 뭔가 좀 기분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아주 또 3월 열기 12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3월 이런 12일 날 SK하고 15일 이죠. 15일 15일 이죠. SK하고 네네. 그런 관중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본격적인 이제 고척돔 프로야구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요. 그 지적됐습니다만 대중교통 문제, 이것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쪽이 이제 교통이 조금 좀 불편한 지역이죠. 전철역에서도 멀고요. 네, 우선 이제 그 경인가도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워낙 그 평소에도 상습 정체 구역이어서 경기가 열게 되면은 뭐 차량들이 몰릴 경우에 상당히 좀 많이 그 앞에 그 뭐냐면 정체 현상이 좀 심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겠고요. 승용차 가기도 주차장도 협소하다고 네, 하던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뭐 지하철로 이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은데 네. 이제 바로 가까운 데가 옆에 있는 게 이제 916입니다. 1호선 916인데 문제는 뭔거니 지금 이제 바로 이제 고척돔 쪽으로는 이 지금 출구가 나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고척돔 쪽으로 가려면은 지금은 이제 그 철로를 건너서 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 거리를 빙 돌아서 가야 되는데요. 지금 그 출구 공사를 좀 하고 있다고 그러죠. 하고 그래서 있어요? 출구 공사가 이제 완료가 되면 거기서 뭐 한 3분, 4분 정도 걸어가면 되니까 사실은 이제 큰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주차장 문제인데요. 이 주차장 문제는 사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동구장이기 때문에 뭐 주차장이 많이 있어서 옆에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 경기장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특히 뭐 우리나라 특히 서울과 같은 이 과밀 도시에서는 사실은 맞지는 않는 컨셉인 것 같거든요. 뭐 미국처럼 뭐 시 외곽에 뭐 땅덩어리도 넓고 부지도 여유가 있는 데에서는 뭐 이렇게 충분히 다 만들 수 있겠지만 네.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금 어디 시내에서 다 그 경기를 보러 가는데 뭐 차를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극장에 영화 보러 가는데 뭐 거기 극장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주차 면적이 좁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접근 자체를 차를 타고 승용차를 가지고 프로야구를 보러 가겠다, 야구장에 가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그 492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옆 인근에 공부상가나 아니면 대형마트 유료 주차장을 좀 개방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겠다는 거고, 이 고척 스카이돔 옆 축구장에 600대를 세울 수 있는 이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생각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건 좀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주차장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그건 당연히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네. 그러면 그 인근에 뭐 여러 가지 그 교통 혼잡도 더 심해질 테고 이거는 이제 그 지역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을 이제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인근에 이 고척돔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주차장을 이렇게 넓힐 필요가 있겠는가?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야구 팬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준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네, 그 야구 보러 가면 그냥 가야 되죠. 네, 그거를 대중교통의 그, 접근성을 차를 좀 가지고 개선하는 게 더 맞습니다. 우선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뭐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거나 뭐 그러는 것도 훨씬 낫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저귀 좌석 문제인데요. 그 개선책이 좀 마련이 됐을까요? 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죠. 그래서 맞아요. 앞뒤 좌석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네. 일단 뭐 요즘 그 20대나 30대 같은 경우는 다 신장들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릎이 닿을 정도다 이렇게 되고 문제는 이제 너무 좀 빠듯하다 보니까 경기 중에 사실은 사람들이 꽉 차 있으면은 급히 뭐 용변이 볼 일이 생긴다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좀 나가기가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네. 이런 지적이 있어왔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을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네. 앞뒤 좌석을 열려면 지금 사실 공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왜냐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좌석 사이에 중간 좌석 3개씩을 좀 떼어서 통로를 좀 하나 더 만드는 거로 이렇게 이제 해결책을 좀 모색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앞에 좀 약간 불편한 부분은 그대로 남지만 어떻든 좀 이동하기에는 중간중간에 빠져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좌석 그 네. 중간에 경기 중에 뭐 이제 그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불편은 약간은 좀 상당히 좀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한 18,000석 정도, 18,000석, 1,000명 정도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 좌석 배치였는데 이렇게 그 중간에 새 좌석들을 이제 떼어내면서 이게 한 1,000좌석 정도 줄어서 17,000명 정도를 이제 그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죠. 좀 설계할 때 이런 점들은 충분히 고려했어야 되는 건데요. 좀 관람객을 좀 많이
유치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욕심 아니냐 생각 그런 좀 부분도 드네요. 있고 그래서 네. 참 사실은 이거는 좀 아쉽네요. 네, 이 설계 때 진짜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네. 그리고 네. 쾌적해야 되죠. 지금 한 어디나. 번 져놓으면 이게 뭐 1, 2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10년, 20년 가는 건데. 네. 그런 점에서 좀 처음부터 설계할 때 네. 충분히 고려하고 시뮬레이션도 제대로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죠. 안전 문제가 있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특히 이제 그 4층 관람석의 경우는 상당히 좀 그 경사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체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네. 발을 헛디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또 옆으로 뭐 이제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이어서 일단 그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층에 따라서 이제 그 계단 끝쪽 부분 난간의 그 높이를 현재 1.2m로 돼 있었던 것을 이제 1.5m로 좀 높였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래요? 이 계단 그 좌우측의 높이도 이 90cm의 그 난간을 새로 세우고 이 계단이 잘 보이도록 이 형광 표시, 위험 안내 표시를 이제 부착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네요. 네. 네, 뭐 정규 시즌이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그런 만큼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이 돼서 운영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동구장이 하나 더 생기는 건가요? 잠실에 무슨 동구장 얘기가 들리네요. 이것도 축하할 만한 소식이.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좀 논란의 네네. 소식이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지난 12월 이 크리스마스 때 이제 이 문제 좀 쟁점이 됐었죠. 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그 트위터에 한 이제 서울 시민이 이 축구의 반만큼이라도 야구에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글을 올리니까 이 박원순 시장께서 그 잠실에 네. 4만석 그 잠실 야구장 제대로 된 그 동구장으로 좀 만들 생각이다. 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해가지고 이제 그 바로 그날 이제 주요 언론에서 네. 좀 주요 뉴스로 이렇게 다루기도 했는데요. 네. 갑작스럽게 웬 동구장이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이미 서울시가 지난해 이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그 4만석 규모의 그 돔구장을 좀 조성하겠다. 네. 이런 계획을 좀 발표를 했었죠. 기존의 그 스포츠 기능 이외에도 그 문화 공연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받을 그 할 수 있는 이 다목적 그 용도로 그 코엑스하고 이 연계된 거 동구장을, 아닙니까? 네, 만들겠다. 예. 이제 네. 이런 그 계획을 이제 발표한 바가 있죠. 근데 그 실질적으로 예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능력이라든가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뭐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그 이제 한전부지 매각 글쎄 있지 말이에요.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한전하고 서울시와 뭐 강남구청. 네, 예. 강남구청이 좀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 두고 좀 상당히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뭐 재원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그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를 코엑스 등과 연결해서 국제 교류 복합 단지로 이제 조성을 하겠다. 맞아요. 이제 이런 예.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많이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각종 국제적인 전시 행사나 혹은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전시 행사나 이벤트 행사들을 할 때 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돔구장을 짓겠다. 야구장으로도 활용도 하고 이 말하자면 복합이군요. 이런 측면으로 이제 같이 그렇게 그 구상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일단 그 잠실 실내체육관 부지에 네. 이 동구장을 짓겠다. 그리고 한 3만 5천석 처음에 이제 그 4만석의 규모로 짓겠다고 그랬는데 3만 와. 5천석 규모의 그 동구장을 짓겠다. 이제 이런 구상을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문제는 그 서울시에 지금 구상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이제 동구장이 지어질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야구계 인사들은 약간 이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왕 지을 거라고 한다면 지금 잠실 실내체육관 부지에 지을 경우에는 도쿄돔이나 이런 규모에 비춰볼 때 좀 거기에 못 미친다. 좀 작다. 그래서 그 옆에 뭐 그 수영장과 학생 체육관 부지가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서울시로서는 이제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야구계의 그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고 하죠.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야구 전용 경기장이 아니라 그 연계되어 있는 그 한전부지 쪽에 국제교류 단지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속에서 복합적 성격을 짓겠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역시 그래도 예. 야구를 위한 야구구장으로 짓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야구계에서는 그러려면 좀 더 제대로 좀 짓자. 네, 그렇죠. 이왕 짓는 거.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기대하고 우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 이제 기대와 우려라기보다는 네.
이제 이렇게 그 잠실에 또 하나의 그 돔구장을 짓겠다 그러니까 이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지금 야구장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돔구장 하나 짓는 돈이면 일반 야구장 4개를 더 지을 수 있는데 지금 네. 돔구장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일반 야구장이 더 필요하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곳곳에서 좀 야구를 좀 즐길 수 있게 좀 해달라. 서울 시민이 이제 이런 요청인데 이제 서울시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단지 뭐 야구장 돔구장 하나 더 짓는 측면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국제교류재단, 국제교류 복합 이 지구의 어떤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글쎄 이제 말이에요. 동구장을 짓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어떻든 이제 이 국제 전시나 각종 이벤트 행사 등을 위한 그 국제 전시 및 컨벤션 센터를 활용을 하겠다. 문화 공연이나 엔터테인먼트 이런 시설로 좀 활용을 하겠다 이런 구상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어떻든 이제 이 사실은 그 돔구장이 운영비가 꽤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프로야구 구단이 다 전적으로 맡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제 넥슨하고도 고척돔에 좀 네, 갈등이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건 굉장히 그 넥슨에게 서울시가 일단 혜택을 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IP 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줌에도 말이에요. 불구하고 그건 뭐 경기가 있는 날만 대관료를 받겠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말하자면 다른 어떤 부대 수익이나 다른 용도로의 어떤 활용 이런 부분도 좀 충분히 좀 고려가 돼야 되겠죠. 또 이제 봄이 되면 이제 프로야구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뭐 프로야구 열기는 대단하고요. 우리 서울 시민들도 웬만한 사람 다 프로야구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즘 그 TV로들 많이들 보시죠. 그렇죠. 이제 부장까지 찾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이 매니어들인데요. 아니면 극성 열성 팬들인데 네. 저도 이제 올해는 한번 이 고척돔을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 고척돔 많이 가보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이제 일단 많이는 못 가더라도 한 번은 이제 가봐야겠다 싶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프로야구 일정이 시작이 되면 고척돔에서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그 안전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프로야구 팬들을 위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그래야겠죠.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백병규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